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명리학 쪽에서는 이제 입춘이 돼야 이제 새로운 그 한 해가 시작되지만, 나라의 어떤 전체 분위기는 이제 신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바깥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빨리 안정화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사주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두 사람 남자분 사주를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저하고 풀어보면서 사주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볼 사주는 51세 된 남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5월의 정미일주죠. 그러면은 이게 그 월 비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장간이 병기정인데 정간에 그 어떤 그 용신이 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걸록인데 이런 그 비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간에 뜬 기운 중에서 괜찮은 기운을 가지고 그걸 가용신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도 뜨고 살도 뜨고 그 다음에 인도 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살 혼잡인데 이 사주는 이제 그 월 비견이니까 본인이 엄청 왕한 사주죠. 5월에 정화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의 기운, 해묘 목의 어떤 기운으로 해서 목생화, 여기도 목의 기운.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북돋는 기운만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화로 해서 나를 도우는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럴 때 관이나 살이 좀 제대로 그 자리를 잡아서 나를 좀 극하는 그런 이제 기운으로 되면 나도 왕한데 살도 왕하면 서로가 팽팽히 맞서서 뭔가 어떤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양을 갖추는데 여기 보면은 계수, 임수가 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하고 살, 그 허울뿐인 관과 살이죠. 남자한테 관이나 살은 직업을 나타내고 자식을 나타내 주는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빈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관과 살이 뿌리가 강한 상태에서 식신이나 상관이 제사라는 모양을 나타냈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공을 세우고 나름 사회에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사주가 됐을 텐데 이 사주는 나는 너무 왕해요. 나는 왕한데 이걸 설기시켜주는 그러한 힘이 없고 또한 내가 왕하면 그것을 대적할 만한 관과 살이 있든지 재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런 기운이 없습니다. 나는 왕한데 그것을 빼주는 설기시켜주는 토기운이 있어도 여기 미토가 있지만 이것도 같은 한통속이라는 얘기죠. 이게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진 그러한 이제 그 미토다 보니까 이게 또 해미 목을 해서 이거 자체도 인성으로 화해가지고 이 정화를 돕는 그런 이제 모양을 갖추니까 사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구성이 돼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금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지장간에도 보통 이제 그 원국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장간 속에서는 보통 금의 기운이 있는데 이 사주는 그야말로 지장간 속에서도 금의 기운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천지 그 무제사주라 그 천간과 지지에 재가 하나도 없는 천지무제라 그러면은 남자한테 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고 아버지 운도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디 구석에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힘든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에조차도 재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를 태어났고 그나마 이 식신이 좀 이렇게 합화되지 않고 바로 내 기운을 설기시켜줬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식신조차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과 살도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무제사주에다가 나는 왕하고 빼주는 설기시켜주는 그런 기운도 없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정말 진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운에서 보더라도 여기 보면 임묘진 목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수방이 되고요. 금방으로 흐르는 부분이 없어요. 어렸을 때조차 조금 이제 재운이 들어왔었는데 이 18세부터 28세까지 들어온 이 재운도 을경합을 해서 여기 잡혀버리니까 별 재를 취할 수 있었던 게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부 다 흐르는 게 재운이 별로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은 이렇게 무인대운 중에 이제 무계합이 살이 잡히고 이제 관만 하나 있을 때 뭔가 조금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다 말아먹고 정리하고 지금은 시골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기 형님 거를 도와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결혼은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요. 이 천지무죄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여자를 뭐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그냥 살면서 생활을 하는데 무제사주다 보니까 재물도 그렇게 없겠죠. 여자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버지 운도 없고 그나마 이제 이 48대운에 들어오면은 축토가 들어와서 이제 식신이 들어오면서 이 화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습토인 식신이 들어오는 건 좋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관을 잡고 살아나 있는 거, 이 관살은 여기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축토가 그래도 나름의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있으니까 자기 거를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발점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역시 충미충하고 여기는 인미원진했다가 뭐 자미원진 계속 해가지고 글쎄 뭐 결혼은 뭐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사주다. 재물과 돈과 아버지 운을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고요. 반면에 여기는 또 32세 남자인데 여기는 이렇게 목극토에서 정제를 깔고 있습니다. 정제를 깔고 있고 여기 재가 너무 많죠. 지지에. 그래서 이 배우자 궁은 토다 금매해서 이 친구도 배우자 덕은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게다가 재격의 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혼해도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그런 이제 사주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생화로에서 상관의 어떤 그런 기가 맺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일간이 너무 왕한데 여기 보면은 일간이 너무 약합니다. 여기 겁재는 있지만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오행이라도 지지에 있어야지 천간에 있으면은 그것은 친구가 도와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자평전자는 나오죠. 이것은 가족이 도와주는 거고 지지에 있을 때는 천간에 있을 때는 친구의 도움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2개 있는 것보다 여기 1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을목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살을 만났고 재를 만났고 상관으로 이렇게 설기가 되니까 내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생 금극 목으로 해서 이 재가 전부 다 살을 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장간이 전부 다 신정무로 해가지고 전부 다 살을 다 깔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내 뿌리가 좀 강해서 내가 살하고 이렇게 같이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설기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극해서 뺏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기운, 그것이 살을 살려서 살이 다시 나를 극하는
이런 모양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를 공격하는 기운이고 자기 기운을 빼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좀 당당하게 나서서 뭔가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삽니다.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어떤 겁이 나고 세상 나가서 뭔가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내가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뭔가 용기가 안 나고 그러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재관 그다음에 식상을 쓸 때는 일간의 뿌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제 노릇을 하지 그러질 못합니다. 게다가 배우자 궁역에 살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배우자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도 그 요 24대운 중에는 사이축 합의돼 가지고 뭔가 여자하고 사귀다가 지금 헤어졌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자를 안 사귀겠다고 그런답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본 친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또 앞으로 흐르는 게 임묘지 비겁방으로 흐릅니다. 비겁방.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여자가 들어오기 쉽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그 인연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일에 이때 합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더라도 요 기묘대운이 오면은 44부터 54 사이에 배우자궁을 묘충해가지고 바로 때리죠. 그 다음에 이 재를 이 겁재가 전부 다 묘수를 합해가지고 다 때리죠. 그 다음에 이 재가 들어오는데 여기 또 비견이 내 재를 뺏어가는 그런 모양새이니까 이때 이별 내지 사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주가 하나는 천지무죄로 재가 하나도 없고 여기 또 재가 너무 많고 일간이 약하고 이러한 상극적인 어떤 그런 사주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여자운이 별로 없고 여기도 여자운이 없는 그런 사주예요. 재물운도 그렇고요. 재물이 너무 많아도 살이 커지니까 좋을 게 없죠. 그래서 그 남자 사주에는 그 재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당히 일간이 강하면서 재운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재물은 자기가 살아가는 기본이 바탕이 되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되고요. 또 아버지 운이 되고.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는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재운을 제일 중요시 보는 겁니다. 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주를 못 보는 사람은 재가 이렇게 많으니까 돈에 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 사주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재가 너무 많아도 이게 좋을 게 없습니다. 재가 많으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어떤 일간의 힘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재가 있으면 오히려 재로 인한 재앙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내 배우자 덕도 없고 아버지 덕도 없고 그 다음에 재물덕도 약한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결혼하더라도 그 결혼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좀 안타까운 사주죠. 그래서 오늘 32세 된 남자, 그 다음에 51세 된 남자분 두 사람이 어떤 사주를 봤는데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사주에서는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화라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그 중화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그 사주마다 그게 일간의 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너무 강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강한 어떤 그 일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설기시켜주거나 그것을 제어시켜줄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 기운을 빼가는 어떤 오행들이 많으면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일간의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주는 어떤 법칙이라는 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켜지진 않습니다. 그 사주 구조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주를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두 사주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